그래서 대학별 발표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이제 논술 인원에서 이제 그것도 하나를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논술 인원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통계가 가지고 있는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 통계가 가지고 있는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논술 대학 수는 변화가 없어요. 논술 대학 수는 44개 대학으로 변화가 없는데 모집 인원이 152명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이 대학들은 줄었고요. 이 대학들 인원이 줄었어요. 모집 인원이 2026학년도에 비해서. 근데 이 대학들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별 발표를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통으로 이런 거 보시지 말고. 근데 이걸 대학별 발표를 보는데 보려고 이제 마음 잡고 이렇게 시작을 해도 되게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가 많으니까 그런 어려울 때를 같이 극복해 보자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개 대학을 볼 건데 이번 주랑 다음 주에 거쳐가지고 두 주를 걸쳐서 15개 대학을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6개 대학 여기 위에 지금 있잖아요. 6개 대학을 보고 다음 주에 9개 대학을 볼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보겠지만 어, 우리가 목표하는 대학은 여기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 목표하는 대학이 거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제가 보는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목표하는 대학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레모네이드님께서 오늘 올려주신 것처럼 또는 예, 그 전에 또 우리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난다. 한양대 올려주셨는데 예, 이렇게 올려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런 봤는데 이 대학이 이런 변화가 있더라 이렇게 이렇게 자꾸 나눠주시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되시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기부하는 것도 좋고 어디 가서 봉사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밴드 안에서 그런 것들 나눠주시는 것도 굉장한 기부고 굉장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거야 뭐 일이니까 직업이니까 하는 거지만 그렇죠? 예. 그런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건국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대학별로 여러 대학을 보기 때문에 6개 대학을 보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보기 하시거나 아니면 또 이제 라이브 말고 또 한번 이 대학이 어땠지 하고 찾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려면 이제 타임코드가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 라이브를 하니까 이제 타임코드를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여유 되시는 분들은 이제 건국대 몇 분 건국대 몇 분 뭐 경희대 몇 분 고려대 요런 거를 나중에 한번 써주시면은 뭐 그 밴드의 댓글로 써주시거나 하여튼 써주시면은 제가 유튜브 더보기란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갖다가 놓을게요. 갖다가 놓을 테니까 지금부터 이제 건국대부터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부터. 자, 건국대를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2026학년도 할 때는 2025학년도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026학년도를 그렇게 보기가 되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차이점도 있지만 특징 자체를 보려고 했어요. 특징 자체를 보려고 해가지고 좀 많아요. PP가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쑥쑥 넘어가지만 이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보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두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건국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요 시간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2025학년 대비해서 모집 단위 변동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2026학년 대비는 유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잠시만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이사 대비 모집 단위 변동은 많고요. 그러니까 이사 대비 모집 단위 변동은 많고 2호 대비는 그러니까 2호나 26 대비는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 4학년도 결과를 보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사 대비로는 모집 단위 변동이 많고 그 다음에 26 대비로는 좀 변화가 많이 있어요.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이사 대비로는 모집 단위 변동이 많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단과대학 무전공 모집 단위를 정시 다군에 배치를 전부 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무전공에 두 개 유형이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전공에 두 개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단과대학 안에서만 그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무전공 모집 단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 대학 안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무전공 모집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건대는 두 개를 다 쓰는 대학이거든요. 두 가지, 건국대는 두 가지를 다 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문과대학 자유전공학부, 이과대학 자유전공학부, 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쭉 있는데 이렇게 쭉 있는 거 말고 맨 KU 자유전공학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KU 자유전공학부는 대학 전체 무전공 모집단이에요. 대학 전체 무전공 모집단이. 그런데 예를 들어 생명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라는 거는 생명과학대학 안에서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문과대학 자유전공학부라는 것도 문과대학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 숫자 5 좀 해주세요. 예. 저 기분 좋으라고. 네, 숫자 5라고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예, 예. 아이, 이전에 들어보셨으면서 오 하지 말고 알고 있었다는 이해해야지. 알고 있었다는 이고 새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여러 개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문과대학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2026학년도에 정시 모집을 하지 않았어요. 정시 모집을 하지 않았는데 2027학년도에 정시 모집을 하면서 다군에다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를 전부 다 다군에다 배치를 한 거죠. 심지어 이제 뭐 사회과학대학 융합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2026학년도에 나군에서 모집을 했는데 다군으로 모집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변화했구나. 요런 것들이 변화했구나. 요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KU 자유전공, 그러니까 이제 전체 대학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가군에서 가군으로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과대학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원래 안 뽑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예, 이과대학 자유전공은 안 뽑았는데 27학년도에 정시에서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를 선발하지 않아요. 교과를 선발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문과대학 자유전공은 교과 인원을 축소를 해가지고 여기 다군으로 넘겨가지고 뽑는다. 27학년도에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대 같은 경우에 이런 자유전공, 무전공 학부들을 교과나 논술이나 수능 전형 중에서 뭐 그걸 다 쓰거나 아니면 두 개만 쓰거나 이런 식으로 뽑는다. 그걸 말하는 거고 KU 자유전공은 이제 종합전형으로 뽑는 겁니다. 종합전형, 논술전형, 수능전형 이렇게 뽑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를 보면서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의 무전공 모집이 어떤 전형으로 뽑는가라는 거를 확인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적용을 해보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건데 방금 얘기한 게 우리 아이가 목표로 하는 대학, 관심 있는 대학이 있는데 그 목표로 하는 대학, 관심 있는 대학에 무전공 모집 단위가 있더라. 근데 그 무전공 모집 단위를 어떤 전형으로 뽑는지를 한번 보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건국대 교과 전형은 교과 정성평가라는 걸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정량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정성평가도 활용을 합니다. 이건 2027에 바뀌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건데 원래부터 그러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30%, 300점에 해당하는 30%에 해당하는 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 수능 최저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대학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 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을 보되 그 전형 방법에서 전형 요소별 비율이라는 걸 보는 거구나. 전형 요소별 비율이라는 걸 보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잘 쫓아오고 계시죠? 네.
그럼 여기서 학생부의 교과 정성평가를 한다는 건 뭐냐? 교과 정성평가를 한다는 건 학습 발달 사항 항목만 본다라고 명확하게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다 찾아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종합전형에서 이제 면접을 활용을 하는데, 면접을 활용하고 역시 수능체전은 없어요. 여기 보면 수능체전 없죠? 네, 수능체전 없습니다. 면접을 활용을 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위와 아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위의 교과전형과 밑에 아래의 종합전형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이게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특히 지금 이제 듣고 계신 3학 학부모님들께서는 올해 수시원서 쓰실 때 요거 잘 참고하셔야 되는데, 요게 요런 거, 요 지금 빨간 포인트에 있는 1단계, 2단계 이런 걸 단계별 전형이라고 하고요. 요런 건 일괄 합산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괄 전형이라는 게 있고 단계별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괄 전형과 단계별 전형이라는 게 있어서, 단계별 전형에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건 여기입니다. 지금 상자 지어졌죠? 네, 여기. 그러니까 1단계를 몇 배수를 뽑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단계별 전형은 1단계 통과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원서를 쓰는 기준이 1단계를 통과하는 거가 원서를 쓰는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의 배수가 몇 배수인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게 꼭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이제 건대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가 3배수라고 지금 돼 있지만, 좀 이따가 동국대 보면은 뭐 2.5배수, 3.5, 3배수, 3.5배수 이렇게 나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두 번째는 2단계에 추가되는 전형 요소가 있어요. 자, 여기 2단계에 추가되는 전형 요소가 뭐예요? 2단계에 추가되는 전형 요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쵸? 면접이죠. 그럼 2단계에 추가되는 전형 요소의 비율이 얼마인가 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단계에 추가되는 전형 요소의 비율이 무엇인가 라는 걸 보는 거니까, 그 부분도 이제 그러니까 단계별 전형인 경우에는 저 구조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평가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정량평가는 몇 쪽에 있고요. 그리고 평가 기준은 몇 쪽에 있어요.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를 가서 꼭 읽어보시는 겁니다. 여기를 가셔가지고, 여기를 가서 꼭 읽어보셔야 된다라는 거. 되시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뭐 모집 단위가 변경된 게 있느냐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의 이 전형 방법을 보는 겁니다. 전형 방법을 보는데, 단계별 전형인 경우에는 1단계의 합격자 배수가 몇 배수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2단계에 추가되는 전형 요소가 무엇이고, 그것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느 쪽에 가면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것도 꼭 보셔야 됩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는 것도 꼭 보시는 게 좋은데, 그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이런 식으로 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은 건국대는 언어 중심과 수리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되고, 그 언어 중심과 수리 중심의 탐구 부분을 보시면 탐구가 똑같이 몇 %예요. 언어 중심과 수리 중심이 똑같이 탐구가 20%죠. 그리고 영어도 10%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중심은 국어를 많이 보고, 수리 중심은 수학을 많이 봐서 이렇게 교차가 되는 거죠. 따라서 나에게 좀 더 유리한 방법을 찾아서 가야 된다. 근데 아주 특이한 부분은 여기에 자유전공학부, 아까 자유전공학부 있지 않습니까? 자유전공학부. 그러니까 무전공학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자유전공학부만 이 언어 중심과 수리 중심 중에서 높은 거, 그러니까 둘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둘 다 계산을 해가지고 더 좋은 걸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과대학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죠.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게 KU 자유전공처럼 이렇게 큰 전체 대학에서 뭔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모집 단위는 언어 중심인지 수리 중심인지를 따지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언어 중심으로 점수를 한번 매기고 수리 중심으로 점수를 매긴 다음에 둘 중에 좋은 걸 써주는 거예요. 되시나요? 네. 요 부분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어 중심으로 했더니 뭐 572.7이고
수리 중심으로 했더니 573.7이다. 그러면 뭘 쓴다는 거예요? 573.7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언어 중심은 대체로 뭐일 가능성이 높아요? 언어 중심은 대체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문과 자연 중에 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인문일 가능성이 높고 수리 중심은 자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으나 여기 보시면 이 자연계는 다 수리 중심이에요. 자연계는 다 수리 중심인데 인문, 사회과학대학 인문이잖아요. 경영대학 인문이잖아요. 부동산학과, 건대의 자랑, 부동산학과. 부동산학과는 뭡니까? 인문이잖아요. 인문에 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수리 중심 대학이다. 수리 중심으로 한다. 얘네는 문과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사범대학은 전부 다 언어 중심으로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 문과대학 자유전공이 있었단 말이에요. 문과대학 자유전공은 언어 중심으로 하겠죠. 하지만 사회과학대학 융합전공이라는 게 있었는데 사회과학대학 융합전공이라는 거는 당연히 뭘로 가겠습니까? 수리 중심으로 가겠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애는 건대 경영이 목표니까 수학에 올인.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시험을 잘 보면은 건대 말고 딴 데를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뭘 정하고 이게 아니라, 저렇구나, 라는 걸 알아두는 거예요. 저걸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덜 불안할 수 있잖아요. 좀 웃어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웃으시라고 얘기한 건데 아니 건대 경영이 목표였는데 시험을 잘 봤어. 그러면 더 높은 데를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제 제가 말하는 거랑 이제 들으시는 거랑 시차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제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반응이 오니까 이렇게 막 옆구리 찔러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됐습니다. 이제 타임코드, 두 번째 타임코드, 경희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희대는 이렇게 보시면 모집 단위가 이 26에 변경된 것이 27에 아직 적용이 안 된 상태로 나왔어요. 안 된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26 변경사항이 27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26에 지금 이 2호와 다르게 26에 뭔가 변화되는 게 있어요. 경희대가. 그게 뭐냐면은 요런 건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게 좀 뭐가 다른 걸로 보이세요? 잘 보셔야 돼. 경영대학도 경영대학인데 경영학과, 회계학과, 빅데이터, 응용학과 다 있잖아요. 그쵸? 예. 경영학과, 회계학과, 빅데이터, 응용학과 여기에 전공, 세부 전공은 다 있잖아. 세부 전공 다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여기는 경영학과랑 회계학과가 따로따로 인원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경영학과, 회계학과가 퉁쳐져 있잖아. 2026학년도에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2026학년도에 이렇게 변화가 돼서 이 26학년도에 경영회계 계열의 학부 모집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회계 계열로 뽑은 다음에 경영학과, 회계학과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2025학년도에 없었던 건데 2026학년도에 있는 거고, 제가 이제 학교 측에 물어본 결과 27학년도에도 저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27학년도에도. 이게 아직 승인이 안 나서 이제 저렇게 된 거지, 27학년도 저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영회계 계열이랑 관광 엔터테인먼트 학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그리고 기계공학부라고 해서 기계공학부로 뽑아요. 그리고 기계공학부는 3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어요. 기계공학 전공, 지능 로봇공학 전공, 항공 우주 모빌리티 전공, 이렇게 3개를 선택할 수 있고, 경영회계 계열은 경영학과, 회계학과, 그리고 관광 엔터테인먼트 학부는 관광학과랑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은 원래 이제 그 영미 문화와 영어 문화, 영미 문화 전공이
그러니까 문학 전공, 영어 문학 전공이랑 영어 언어 전공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학부 모집을 이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개념으로 말하면 그 단과대학 개념 있잖아요. 건대로 말하면 단과대학 자유전공이 있고 KU 자유전공에서 전체 자유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희대도 전체 자유전공이 있는데 그 전체 자유전공하고 여기 학부전공하고가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대신 경영회계 계열로 들어가가지고 빅데이터 응용학과를 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변화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모집 단위의 변화를 봤으면 그 다음에 뭘 본다고요? 전형별 전형 방법. 그래서 교과 전형을 보면은 교과 전형은 역시 교과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정성평가를 여기 똑같이 30%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면접을 활용을 하는데 수능 최저가 없어요. 의학학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을 활용하고 수능 최저가 없다. 그러면 면접을 활용하면서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다단계, 단계별 전형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단계별 전형이라고 돼 있으니까 단계별 전형은 아까 뭘 봐야 된다 그랬죠? 제일 먼저 단계별 전형 뭘 봐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단계별 전형은 1단계 배수를 봐야 된다 그랬죠. 1단계 배수. 1단계 배수를 봐야 된다 그랬으니까 1단계 배수를 보면 일반학과, 그러니까 의학학 계열을 제외하면 3배수, 300%. 반면에 의학학 계열은 4배수 이렇게 뽑는다. 그래서 그 배수가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를 뭘 본다 그랬냐면은 2단계에 추가되는 전형 요소를 본다 그랬어요. 그렇죠? 2단계에 추가되는 전형 요소 이렇게 본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근데 또 제가 여기서 잠깐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이제 설명을 하나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건대와 경희대가 똑같이 단계별 전형을 해요. 그래서 뭐 배수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걸 한번 잘 보시겠어요? 똑같이 면접도 30% 똑같이 들어가요. 그쵸? 네, 똑같이 들어가는데 지금 화살표에 요 화살표 있죠? 요 화살표. 자, 요 화살표 보셨어요? 요 화살표 잘 보셔야 됩니다. 그 화살표 보시면 700에서 700으로 갔죠. 근데 위에 올라가 보니까 1000에서 700으로 갔잖아요. 뭔가 다른 게 좀 보이세요? 그러니까 위에는 지금 여기 100%라고 돼 있잖아요. 밑에는 100%, 70%로 갔지만 700에서 700으로 갔잖아요. 여기 똑같이 100%, 70%로 갔지만 1000에서 700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는 관두고 이게 뭔지 지금 아시겠어요? 뭘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똑같이 단계별 전형이고 똑같이 100%에서 70%로 갔잖아요. 서류가. 똑같이 100%에 70% 똑같이 갔는데 경희대는 700에서 700으로 갔고 건대는 100에 1000에서 700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국대는 1단계 점차가 축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랑 내 앞에가 서류평가 점수가 1점이 차이가 났다. 그런데 그게 0.7배가 되는 거니까 0.7배가 되는 거니까 0.7점으로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경희대는 앞에랑 내가 1점의 차이가 났으면 그냥 1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2도 있을 거고 5도 있을 건데 지금 설명한 거를 2도 있을 거고 5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2는 우리 2벤이 2잖아요. 그러니까 2도 있을 거고 5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럼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면접이 30%지만 그 30%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완벽한 분석이잖아요. 아닌가? 나 혼자 이렇게 좋아할 거야. 완벽한 분석이라고. 건대는 전통적으로 면접을 진짜 잘하기로 유명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 부분도 잘 보시면은 되게 많은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면접, 예. 면접 우리 큐피드 AI, 오늘이 마지막이죠. 큐피드 AI 이투스 밴드 특별 할인, 페이백 서비스, 그쵸? 예. 이 페이백 서비스, 페이백 서비스 오늘이 마지막이죠. 오늘 자정이. 예. 다들 많이 해서 혜택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큐피드 AI 때문에 이걸 분석한 건 아니고 이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재밌죠? 강요해야지. 예, 재밌으실 거예요. 자, 다시 경희대로 돌아와가지고 경희대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수능여학별 반영 비율도 우리 봐야 되지 않습니까? 수능여학별 반영 비율도 봐야 되는데 수능여학별 반영 비율을 보면은 여기가 40인데 여기가 40이에요. 그쵸? 그래서 인문하고 사회가 이렇게 인문하고 사회가 인문하고 자연이 그러니까 탐구는 똑같이 35%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인문하고 자연이에요. 사회 말고 인문하고 자연. 인문하고 자연을 보면은 이 똑같이 이렇게 이 탐구가 35%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국어와 수학이 이렇게 뒤바뀌어요. 그렇죠? 네, 국어와 수학이 뒤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데 반면에 여기 사회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렇죠? 네, 사회 계열이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자율전공학부, 전경대학, 경영대학, 뭐 국제대학, 그다음에 호텔관광대학, 그다음 지리학과 인문, 그다음에 한의학과 인문 요런 쪽을 다 이렇게 이 사회과학대학으로 이렇게 저 사회계열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네, 사회계열로 분류를 합니다. 사회계열로 분류를 하고 요렇게 해서 되는 거고 이 자연에 과탐 가산점이 있죠. 자연에 과탐 가산점이 있습니다. 경희대 과탐 가산점은 굉장히 크죠. 그냥 4점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지금 정신모집영화까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냥 딱 가볍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경희대 과탐 가산점은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대학에 따라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이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만 제공이 되잖아요. 그쵸? 영어 한국사는 등급만 제공되기 때문에 등급별 점수라는 걸 제공을 해줘요. 뭐라고요? 영어랑 한국사는 표현 점수 100분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등급만 나오기 때문에 동점자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이제 이거를 그냥 등급으로 점수를 계산해서 집어넣기가 어려우니까 등급별 점수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영어나 한국사의 등급별 점수라는 걸 한번 보는 것도 좋은데 2027학년도 뭐 26학년도부터 그렇긴 한데 그 등급별 점수를 알려주는 그 과정에서 영어가 1, 2등급 만점입니다. 경희대가. 그러니까 1등급을 받든 2등급을 받든 점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대학도 있구나. 그럼 1, 2등급이 같은 요런 대학들을 이렇게 좀 따져봐야 되겠네. 우리 애가 다 영어가 좀 안 되는데 뭐 요런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이렇게 쑥 지나올 때 제대로 못 보셨을 텐데 경희대는 자율전공학부랑 자유전공학부가 있어요. 작년에 원서 쓰신 분들 계시면 자율전공학부랑 자유전공학부 아실 텐데 이 경희대에 무전공 모집 단위가 자율전공학부가 있고 자유전공학부가 있어요.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요게 푸르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영어가 여기 2점이고 4점이고 여기부터 갑자기 8점 되잖아요. 8점, 12점. 그러니까 5등급 아래로는 못 올걸? 뭐 이런 거죠. 4등급 아래도 잘 힘들걸?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 2등급 만점인데 3등급은 2점만 감점이고 4등급이 4점 감점이니까 4등급부터는 조금 그럴걸?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읽을 수도 있어요. 읽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본다. 그리고 자율전공과 자유전공이 있는데 그 자율전공과 자유전공은 이 경희대가 서울 캠퍼스가 있고 국제 캠퍼스가 있지 않습니까? 되시겠죠?
예, 경희대가 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개가 있는데 서울 캠퍼스 무전공을 이게 어디서 열리려나? 서울 캠퍼스 무전공을 자율전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 캠퍼스 무전공을 자유전공이라고 부릅니다. 말장난 아니고요. 말장난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지금 나오는 것처럼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저게 다르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전공학부는 서울 캠퍼스 안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자유전공학부는 국제 캠퍼스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되시죠? 예, 따뜻한 언님, 2026도 그렇습니다. 1, 2등급이 만점입니다. 요거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자유전공으로 들어가가지고 서울 캠퍼스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그쵸. 예, 자율전공으로 국제 캠퍼스도 안 될 거야, 아마. 자,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27학년도의 경희대 변화 중에 하나가, 미인정 결석뿐만 아니라,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를 출결에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경희대는 출결이 들어가는 전형들이 있어요. 예, 출결이 들어가는 전형들이 있는데, 그 출결 중에서 미인정 결석이 뭐 2일 이상이면, 뭐 3일 이상이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미인정 지각이나 조퇴나 결과가 2번이면 미인정 결석 1번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산정을 한다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변화가 돼서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으셨나? 예. 자, 미인정 결석은 원래 들어가는 거예요. 미인정 결석은 원래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엔 무단결석이라고 했죠. 지금 무단결석이란 말 쓰지 않고 미인정이란 말 쓰는데 미인정 결석은 원래부터 들어가는데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가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를 2번이면 미인정 결석 1번 요런 식으로 요런 개념으로 이제 27학년도부터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